삼성전자 희망은 거기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영현 회장님의 메시지에서 봐야 됩니다. 구체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장인 그 전영현 부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주석을 달아볼 거예요. 일단 첫 번째, 이 발언이 혼자 욱해서 나온 발언일 수 있을까요? 어떻게 또 이런 날에 와주셨네요. 그러게요. 네, 아, 네. 네. 일단 먼저 제가 7만 원대의 삼성전자 굉장히 긍정적으로 얘기했거든요. 그래서 그걸 보고 좋게 보셨던 분들한테 사과의 말씀을 좀 드려야 될 것 같아요. 근데 이제 복귀를 해야 되겠죠. 왜 그랬을까? 일단 개인적으로 작년 후반부터 최악이었던 그 레거시 쪽이 공급 축소를 통해서 회복이 될 거로 봤어요. 그건 틀리진 않았습니다. 2분기에 확실히 그런 모습을 보여줬는데 의외로 보통은 이렇게 사이클이 올라오면 쭉 가는데 올라다 지금 주저앉았어요. 이것까지는 예상을 못했어요. 또 하나 이제 변수 중에 하나가 작년 9월 달에 완성을 하고 납품을 하겠다고 했던 HBM이 저는 그거는 작년도에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올해 초반에도 안 될 거라고 봤어요. 지금쯤 안 될 거라고는 상상을 못했어요. 네. 이 옵션이 완전히 잘못 풀렸어요. 그러니까 원래는 삼성전자가 레거시가 좋아지면 주가 괜찮을 거다. 7만 원대 중반에서는 레거시가 좋아지면 충분히 그 수량의 삼성전자이기 때문에 그 많은 수량으로 오늘도 보시면 아시겠습니다만 매출 규모는 다음에 나올 하이닉스하고 규모가 좀 차이가 날 겁니다. 예, 이익 규모도 역전되어 있을 것이고. 네. 그래서 제가 여기서도 삼성전자하고 하이닉스하고 뒤집힌다는 말씀을 한번 드렸던 적이 있어요. 상반기에 욕 많이 먹었죠. 그게 지금 현실화된 상황인데, 근데 그러니까 레거시가 가격이 다시 이렇게 떨어질 거라는 걸 예상 못했고, 하나 옵션으로 생각해는 HBM은 설마 하겠지. 충분히 시간을 줬으니까 1년 넘게. 그걸 못한 거죠. 그래서 그 옵션이 열리지 않아서 상황이 더 악화되었다. 그러나 앞서 우리 한 의원님도 말씀을 해주셨고 이선엽 이사님도 얘기를 해주셨습니다만은 22년도 9월 달에 이제 최악을 향해서 이제 진격하던, 그래서 엄청난 적자가 터지던 그때 최저점이 51,800원이에요. 그리고 그때 대체적으로 55,000원에서 59,000원 사이에서 왔다 갔다 했어요. 근데 지금 5만 원대가 잠깐씩 오잖아요. 네. 그거는 상당히 큰 규모의 적자를 프라이싱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지금 아닌 거죠. 그리고 어제부터 조금 달라지는 수급적인 변화들이 있었는데 오늘도 외국인이 2,500억, 어제도 5,000억을 팔았습니다. 삼성전자를. 근데 받아내네요. 최근에 9월 20일에 고객 예탁금이 50조였던 것이 56조까지 늘었다 다시 줄고 있습니다. 왜 줄까요? 뭘 사서 줄었다는 네, 말씀이시죠? 뭘 사서 줄은 네. 거죠. 그러면 소위 말해서 그 6만 원대 초반으로 진입하는 순간부터 국내 수급이 드디어 이건 너무 싸다고 인식한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도 그랬습니다만 오늘 사실 쇼크 났잖아요. 물론 이제 여기서 세론 할 것도 없고 더 이상 빠질 것도 없으니까 많이 안 빠진 거긴 한데 네. 하이닉스보다 안 빠진 거는 말이 안 되는 거거든요. 논리적으로는. 선생님, 제가 중간에 이게 너무 네. 궁금했어요, 사실은. 왜냐하면 7, 8, 9월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이 정말 좋았거든요. 네네네. 근데 우리나라 반도체 수출할 수 있는 기업은 삼성전자 아니면 SK 하이닉스란 말이에요. 네네네. 근데 삼성전자가 이번에 이익이 상대적으로 덜 나왔잖아요. 네. 그럼 이거를 해석하기를 일회성으로 뭔가 있어서 빠졌다라고 생각하면 삼성전자? 오히려 삼성전자가 오히려 다음에는 사이클이 죽은 게 아니라 회사가 회계적으로 어떤 일이 있어서 그런가 보다 생각하고 다음 분기에는 정상적으로 나겠지라고 생각해서 주식이 덜 빠진 건 아닐까요? 혹시 희망회로를 돌려보면 그건 어떻게 보세요? 오늘 왜냐면 양봉이 살짝 나긴 했거든요. 아주 살짝. 그거는 아니죠. 그거는 지금 오늘 조금 이따 다시 한번 구체적으로 투자자 입장에서 오늘 삼성전자 DS 사업 부문장인 그 전영현 부회장님의 말씀을 한번 제가 주석을 달아볼 거예요. 네. 근데 그걸로 봐서는 일회성 비용은 털어졌죠. 그다음에 네. 인센티브 줬으니까 그 부분은 회복되겠죠. 그러니까 어느 정도 복원을 할 겁니다. 4조 대에서부터 조금 나은 상황으로. 지금 사실 파운드리 빼면 거진 메모리는 6조쯤 난 거거든요. 사실은 파운드리 적자가 크니까. 네네네. 그러면은 뭔가 희망을 볼 수 없나 싶어서요. 아니 그럼 6조 그대로 하고 파운드리에서 적자 좀 들려면 그게 희망입니까? 그러니까 더 나고 메모리 좀 더 한상희 나야지. 의원님이 저희 화요일 공식 희망 좀 지킴이시거든요. 더 나고. 왜냐면 이번에 네. 본인의 그 수입을 하시는 반도체 겁니다. 안에다가 이제 그런 일회성을 떨었다고 한다면. 삼성전자 희망은 거기서 보시면 안 되고요. 전영현 회장님의 메시지에서 봐야 됩니다.
너무 장기니까. 좀 그렇습니다. 네, 좀 그래서 장- 단기적으로라도. 단기적으로라는 희망은 저거 간단해요. 네. 소위 말하는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팔리면 돼요. D램이 많이 팔리면 그냥 게임 끝납니다. 네. 수량의 삼성이에요. 네. 수량에서는 누구도 못 따라갑니다. 예를 들자면 지금 어떤 상황이냐면 다리가 긴 짐승이 아파서 못 걷고 있는 거예요. 근데 그 다리가 회복되면 한번 쭉 뻗으면 쭉 컴파스가 길어서 한 번에 엄청나게 많이 갈 수 있어요. 네. 그게 삼성전자의 수량의 그 뭐랄까 그 모습이고, 오죽했으면 삼성전자를 옛날에는 양산전자라고 불렀어요. 네. 양산의 삼성이에요. 그래서 팔리기만 하면 물량으로 쫙 풀 수 있어요. 근데 이제 앞서 이제 이선엽 이사님도 언급을 하셨습니다만은 이 D램 시장의 근본적 변화가 너무 크게 일어났고, 이건 사실 예상 못했던 거예요. 그래서 이거를 못했어? 그건 너희들 잘못 아니야? 라고 얘기하는 건 좀 너무 가혹해요. HBM 시장과 AI 가속기 시장이 이렇게 갑자기 크게 있을 거라고 생각을 했다면 코어스 공정을 그렇게 조금 TSMC가 했을 리도 없고, 그다음에 엔비디아가 그렇게 준비를 안 했을 수도 없고, 오픈 AI가 GPU를 그렇게 많이 확보하지 않았을 리도 없어요. 모두가 몰랐던 거예요. 근데 너 그걸 왜 몰랐냐고 얘기하는 건 그건 너무 가혹해요. SK하이닉스는 어떻게 했어요? 너무 슬프잖아요. 같은 경쟁사인데 한국. 자, 거기에서 이제 근본적인 차이가 생기는 건데요. 사감은 이제 분석하면 될 것 같았다. 예, 여기서 이제 주석을 달아드리겠습니다. 이제 전영현 사장님의 이제 발언이 있었는데, 일단 첫 번째, 이 발언이 혼자 욱해서 나온 발언일 수 있을까요? 이렇게 말도 안 되죠. 이렇게 큰 회사에서 말도 안 되죠. 절대 있을 수 없는 일이죠. 그렇죠. 네. 협의했겠죠. 네. 그리고 협의도 오래 했을 겁니다. 사장단 협의도 했겠죠. 둘 중에 하나죠. 오케이 합의를 했던가 아니면 부회장이 밀어붙였던가. 그랬을 것 같지는 않아요. 어떻게 어느 쪽에 무게를 실어주시겠어요? 아니, 그건 별로 중요한 것 같진 않아요. 나왔다는 게 그럼 중요해요. 중요한 주석을 좀 보면 사실은 네. 그 사과문 자체보다는 행간을 읽는 게 중요하잖아요. 네, 그 네, 다셨다는 주석 좀 네. 보겠습니다. 자, 이제 첫 번째 그 이야기는 그냥 일반적인 위기를 우리는 극복한 역사를 가지고 있습니다. 그리고 그 미안하다는 얘기를 했어요. 이거 일단 미안하다는 얘기 한 것부터 시작할게요. 저 처음 봤습니다. 삼성전자 미안하다는 얘기를 안 하는 회사예요. 네, 처음 봤어요, 저는. 그리고 회사 내용을 얘기를 안 하는 회사예요. 그리고 손바닥으로 하늘을 가렸던 거예요. 그리고 저는 광고주였기 때문에 문제가 심각하다고 봤어요. 왜냐하면 광고주였기 때문에 언론을 어떻게 핸들링한 게 아니라 언론에서 알아서 잘 써줬어요. 그러다 보니까 항상 좋은 얘기만 나오는 거예요. 그 대표적인 게 파운드리예요. 게이트 올 어라운드 했습니다. 또 우리는 뭐 어디가 갔습니다. 하는데 손님은 계속 떨어져 나가. 그러니까 이건 무슨 말이냐면 무슨 업적을 이뤘지만 손님하고 상관없는 업적만 이룬 거예요. 그렇죠. 표창장을 받았는데 어디 실무에 쓸 수 없는 표창장만 받았고, 자격증을 받았는데 실무에서 하나도 쓸 수 없는 자격증을 받은 거예요. 이게 지금 삼성 파운드리의 문제였거든요. 그래도 아무 얘기 없었어요. 근데 이번에 죄송하다고 했습니다. 이거 굉장히 큰 변화입니다. 굉장히 큰 변화다 이렇게 볼 수 있겠고요. 다음 한번 보시면 많은 분들께서 삼성의 위기를 말씀하십니다라고 얘기했고, 근원적인 기술 경쟁력과 회사의 앞날에 대해서까지 걱정을 끼쳤습니다라고 얘기했어요. 이 부분이 이제 슬슬 점점 빌드업되는 중요한 과정으로 지금 들어가고 있는데, 많은 분들께서 삼성의 위기를 말씀하십니다. 이거 들었다는 얘기잖아요. 이거 참 다양한 얘기고, 이제 못 막아요. 이 유튜브 시대가 됐고 마이크로 미디어 시대가 됐어요. 오늘 여기 오기 전에 또 어떤 것도 보고 왔냐면, 오래된 삼성전자 경력자가 어느 방송에 나와서 얼굴 가리고 음성 변조해서 삼성전자 문제 이거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소위 말하는 뭐 이렇게 비밀 앱 같은 거 있잖아요. 직원들이 자기 신분 안 밝히고 하는, 거기 가보면 B앱. 네. B로 시작하는 네. 그 네, 어플? 거기 가보면 뭐 삼성전자 직원들 얘기가 한두 개 되겠어요. 심지어는 저도 유튜브를 하지 않습니까? 댓글로 우린 읽어보면 알죠. 이건 직원이네. 바로 알 수 있어요. 내용을 너무 소상하게 잘하는데, 엄청나게 많은 글들이 계속해서 저희들한테 들어오고 있어요. 그러니까 이건 어떻게 막을 수가 없는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조직 내부에 굉장히 심각한 문제가 있다라는 게 조직 내부에서도 알고 있는 거죠. 그래서 그것들이 세상에 퍼졌다는 걸 인정한 발언이에요. 저한테 아까 저기서 제일 신기한 건 삼성이라고 썼더라고요. 네. 삼성전자라고 안 쓰고. 전 요게 요 사과문을 내는 과정에서 다른 계열사랑 얘기를 한 건지
삼성 안에서만 한 건지 사실 너무 궁금해요. 아, 근데 이건 삼성전자 명의의 사과문인데 네. 삼성이라고만 그건 들어있거든요. 너무 저는 깊이 전 되게 재밌게 봤거든요. 네, 사실은. 깊이 들어간 것 같은데요. 어쨌든 네. 저는 그걸 재밌게 네. 봤습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그다음 보겠습니다. 무엇보다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다라고 얘기했고 예. 하여튼 이거는 뭐 그냥 넘어가도 될 것 같아요. 기술의 근원적 경쟁력을 복원하겠습니다라고 얘기하면서 저는 여기서 가장 중요한 포인트가 단기적인 해결책보다는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했던 얘기예요. 그리고 기술과 품질은 우리의 생명입니다 라고 했던 요 얘기인데 저는 여기서 이제부터 주석 본격적으로 다른데요. 단기적 해결책보다 근원적 경쟁력을 확보하겠습니다. 이건 무슨 말이냐? 디램 못 만들었다는 거 잔인한 거죠. 우리가 그냥 우리끼리 막 얘기할 때는 이거 지금 현재 만든 디램 근본적인 제일 근본품 디램을 잘못 만든 것 같아. 원 A 공정부터 뭐가 문제가 있었던 것 같아. 그리고 원 B는 좀 심각한 것 같아. 그리고 원 B부터는 하이닉스가 완전히 자신감이 붙었어요. 우리가 훨씬 좋다. 이렇게 된 거죠. 근데 HBM은 뭘로 만드냐면 이걸로 만드는 거예요. 1A, 1B로 만드는 거예요. D램으로 만드는 거예요. 이 공정입니다. 미세 공정. 그러니까 10몇 나노인데 정확하게 10몇 나노로 딱 안 떨어지니까 1Z, 1A, 1B, 1C 이렇게 나눠요. 근데 1A 공정에서 기술 역전이 시작이 됐고 1B 공정에서는 완전히 기술 역전된 것 같아요. 하이닉스에. DDR5 비중 낮은 게 그래서 그런 것 같아요. 저는. HBM도 HBM이지만 네. 하이닉스보다 DDR5가 안 나오는 게 네. 그래서 중국 아까 얘기 나와서 그게 좀 이슈인 것 같아요. 네네네. 그렇죠. 그러니까는 지금 DDR4에서 장사할 입장이 아니거든요. 삼성은. 그래서 가격 빠지니까. 네. 그러니까 이 부분은 뭐냐면 이거 우리가 해결하겠습니다라고 전 들렸어요. 그리고 중요한 건 그걸 인정했던 걸로 들렸어요. 근데 저는 어떻게 해석했냐면 앞으로 배당이나 자사주는 안 늘 거야라고 혹시 해석할 수는 없어요. 저는 그게 좀 슬프던데 약간 저게. 그럼 전 너무 단기적인 슬프네요. 해결책이라 그러니까 줄이진 않겠지만 배당을 네. 여기서 뭐 자사주를 더 산다든지 배당을 늘린다든지 현금 많으니까 네. 그건 없을 거야라고 저는 해석할 수 있다고도 받는 걸 어떻게 보세요? 그런 측면에서는 인텔하고 근본적으로 다른 회사죠. 현금 네. 흐름 창출력이 뛰어난 회사니까. 워낙 돈 잘 버는 네. 하니까. 뭐 아무리 안 좋았어도 4조는 벌었고 그다음에 구조예요 전체적으로. 네, 그리고 다른 사업부까지 합치면 구조를 벌었으니까 현금 흐름이 나오기 때문에 그것까지는 걱정 안 해도 됩니다. 인텔 같은 경우는 현금 흐름이 딱 끊겼어요. 네. 왜냐하면은 시장 점유율을 잃지 않으려고 가격을 후려쳐서 점유를 시켰거든요. 네. 그러니까 현금 흐름이 뚝 끊겼죠. 이익이 없으니까. 그러니까 다음 사업을 진도를 못 빼는 거예요. 네. 그래서 인텔이 루나레이크를 TSMC에 맡길 수밖에 없었고 시간이 급했고 빨리 해야 되는데 실패하면 절대 안 되니까. 그래서 오히려 자기네 그 어떤 설계 역량의 일부가 TSMC로 넘어갔을 거고. 그랬겠죠? 그리고 TSMC는 그래서 조금 더 강해지는 회사가 됐을 것이고. 근데 더 웃기는 건 그 제품이 너무 잘 나왔다는 거예요. 인텔이 제대로 못 만들고 있다는 거. 근데 그럴 수밖에 없는 게 지금 여기서 한 번만 더 실패하면 완전히 너무 어려워지는 상황이니까 이거로라도 현금 흐름을 일부 창출시켜야 되는 입장이라서 삼성전자하고는 그건 근본적으로 좀 다릅니다. 네. 삼성전자의 현금 창출 능력은 월등히 뛰어나기 때문에 그렇죠. 그 부분은 여유가 있다. 그거는 분명히 다른 점이다. 네. 그래서 위기이긴 하나 지금 그 목이 타 들어가서 굶는 위기가 아니라 좀 아픈 위기다라고 구분을 해서 보시면 될 것 같아요. 마저 해석해 보겠습니다. 그래서 이 부분 결국 어떤 식으로든지 재설계까지는 안 갈 것 같아요. 그건 네. 너무 말이 안 되는 거고 같고 어떤 식으로든지 고쳐 써서 만들어낼 것 같습니다. 근데 이거를 잘하려면 앞서도 언급이 되었지만 조직 문화 관련 좀 이따 나오는 얘기들이 굉장히 중요하게 돼요. 앞서 이성엽 이사님도 잘 얘기를 했지만 기술자들 기를 살려줘야 되거든요. 기술자들을 일하고 싶게 만들어줘야 돼요. 그럼 그러려면 어떻게 돼요? 정치하는 친구들이 승진하면 안 되고요. 일 잘하는 친구들이 승진해야 되는 거거든요. 그 문화를 만들어줘야 되는 거예요. 이런 이야기가 나오는 뒷배경에는 분명히 그런 얘기가 있을 수밖에 없다라고 이거는 일반론에서 추정 가능한 얘기죠. 일반 조직에서 충분히 생각할 수 있는 내용이고요. 자, 그다음에 이제 다음 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둘째, 미래를 보다 철저히 준비하겠습니다. 두려움 없이 미래를 개척하고 한 번 세운 목표는 끝까지 물고 늘어져 달성해내고야만 우리의 고유 열정 다시 불을 붙이겠습니다. 라고 하면서 그 다음이 중요합니다. 가진 것을 지키려는 수성 마인드가 아닌
더 높은 목표를 향해 질주하는 도전 정신으로 재무장하겠습니다. 자, 이거는 조직 구조를 굉장히 많이 바꿔야 됩니다. 삼성전자가 이 지경이 된 데에 내부자들이 가장 많이 지적하는 건 생산성과 가성비를 위해서 너무 많은 걸 포기했다라는 거죠. 그러니까 그게 돈이 돼? 돈 되게 만들 수 없어? 그러니까 쥐어짜는 문화들이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기술자들이 이 가격에 이렇게는 못 만들어요. 한번 해봐 라고 했겠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그게 원피 공정에서 드러나는 대목인데, 마이크론 테크놀로지 같은 경우는 원피를 굉장히 비싸게 만들었어요. 가성비 완전 안 나오게. 근데 삼성전자가 그 길을 안 걸은 거죠. 그러니까 예를 들어 그동안에 계속 좋았던 거지, 싸게 적당하게 만들었던 이 모습이 삼성전자를 지금의 삼성전자로 만들었는데 그걸 포기할 수 없었던 것이죠. 그러니까 계속 그런 것들을 끌고 왔으니까 새로운 고품질 D램을 요청하는 시대를 맞이해서 적응이 안 됐던 거예요. 그러니까 지금 여기서 말했던 가진 것을 지키고 수성하려는 마인드는 그동안 우리가 해왔던 대로 해서 과거에 우리 잘 나가게 했던 이 패턴대로 가겠다라는 이야기잖아요. 가진 것을 수성. 근데 이거를 아니고 더 높은 목표를 향해 가겠다라는 건 어떤 식으로든지 공정 우위를 만들고 그 다음에 HBM 가겠다라는 얘기로 저는 들렸습니다. 그러니까 비용을 더 들이더라도 이제 우리가 옛날 거 요대로 하면 돼, 요대로 하면 돼, 이걸 한번 뒤집어 엎겠다라는 건데, 근데 여기서 이제 문제가 생기는데, 우리가 이제 생각하고 있는 건 삼성전자가 여기까지 오게 된 핵심적인 이유 중 하나는 앞서 말씀드렸던 아까 그 생산 수율이라든가 단가, 원가 절감, 여기에 집중하던 문화를 바꾸려면 조직 체계도 바꿔야 되거든요. 그래서 이제 여기서 이제 제일 큰 첫 번째 질문으로 돌아가게 되는 거예요. 이 메시지를 혼자서 작성해서 발표하진 않았을 텐데 어디까지 오케이가 된 거냐. 네. 그러니까 전영현 부회장께서 완전한 정권을 잡은 거냐, 인사 정권까지 잡았느냐, 옆에 있는 임원과의 어떤 관계에서도 완벽하게 자유로울 수 있느냐, 이게 이제 의문이에요. 예. 그러니까 메시지대로 실천에 옮길 수 있는 상황인가에 대한 그렇죠. 말씀이신 거죠? 맞습니다. 예. 만약에 그렇게 된다면 시간은 좀 걸리더라도 워낙 뛰어난 인재들이 많은 곳이니까 이건 뭔가 할 수 있어요. 할 수 있을 건데 그게 과연 될 것이냐, 옆에 있는 임원들하고의 이런 관계들, 이것들을 어떻게 정리를 해낼 것이냐, 이런 문제가 있는 것 같고요. 세 번째, 그다음에 조직 문화와 일하는 방식 바꾸겠습니다. 이건 정말 시간이 많이 걸리는 일인데, 현장에서 문제점을 발견하면 그대로 드러내 치열하게 토론하여 개선하도록 하겠습니다. 인데요. 이거는 진짜 리더십 역량이 정말로 필요한 거거든요. 아마 꽤나 오랜 시간 문화가 약간 그냥 이거 하라, 목표를 정해놓고 하라니까 이 문화가 상당히 만연했을 걸로 추정이 됩니다. 현재 이 상황까지 오게 된 데는. 그러면 기술자들은 입을 닫아요. 원하는 거 해줄게 하고 게임 끝이에요. 그리고 자기가 했던 게 성취가 안 되고 그럼 니들 마음대로 해봐 하고 뒤로 빠져 있죠. 실질적인 기술자들은. 그러다가 내가 여기 있으면, 여기 아니면 일 못할 줄 알아? 딴 데 갈게 하고 가버리는 거죠. 이 기술을 가진 사람들의 특성이에요. 근데 치열하게 토론하고 이렇게 되려면 그렇게 억눌려 있던 기술자들의 길을 펴주는 데까지 가야 되거든요. 그리고 또 하나는 수많은 고객사하고도 대화를 해야 돼요. 지금 이게 문제가 뭐냐면 파운드리 쪽에서는 삼성전자 거짓말쟁이 삼성전자로 지금 일컬어지거든요. 그럼요. 네. 오래됐습니다, 그거 사실. 네. 왜냐면 이거 우리 이렇게 할 수 있어요 하고 해놓고 못해. 근데 특별히 설명이 없어. 불나고 막. 네. 네. 별로 특별히 설명이 없어. 그러니까 이게 고객 입장에서는 너무 안타까운 거예요. 오죽했으면 퀄컴이 떠났겠습니까? 네. 퀄컴뿐만 아니라 지금 거의 모든 빅테크들은 삼성이 좀 해줬으면 좋을 거예요. 원래 애플 것도 만들었어요. 삼성이. 네, 그렇죠. 옛날이긴 하지만. 14나노. 네, 옛날이긴 하지만. 그때는 경쟁력이 굉장히 뛰어났습니다. 그러니까 그 기술자들 얘기로 보면 7나노, 5나노 가는 과정에서부터 확 밀렸던 건데 그런 것들을 바꾸려면 결국은 기술자들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문화, 그리고 고객의 이야기를 들어줄 수 있는 문화,
이렇게 바꿔야 되거든요. 그러면 이거 회가 중요한 게 아니에요. 왜 안 되는데? 그래, 그럼 다시 한번 생각해 보자. 여기까지 가야 돼. 조직 문화가 완전히 바뀌어요. 그러니까 나 윗사람이고 나 약간 꼰대 문화 같은 그런 거 있잖아요. 야, 내가 하라 그러면 해야지. 이건 안 되는 거예요. 그 기술 전문직들한테 그렇게 해서 뭐 하겠다? 아, 안 됩니다. 기술자들은 신나게 일할 수 있도록 살살 긁어대면서 신나게 일할 수 있는 분위기 조성을 해줘야 되거든요. 그리고 일정 부분 자율권을 주고, 그리고 그래 한번 해봐. 실패도 괜찮으니까 한번 해봐. 아, 열심히 노력했는데 그거 안 됐네. 다음번엔 더 잘해보자. 잘하면 너무 잘했네. 훌륭하네. 이런 문화가 되는데, 예를 들어 미션 딱 주고 이거 왜 못해? 왜 못하는데? 그거밖에 안 되는 거야? 이러면 기술자들 일 안 해요. 그러면 제가 지금 부장님 말씀을 네. 들어보니까 일단 메시지는 대략적으로 해석을 좀 해주셨고 네. 이 안에서 지금 주목해서 보시는 거는 이 메시지 자체도 그렇지만 지금 말하고 있는 걸 실천할 여력이 되는가? 그렇죠. 또는 그리고 이걸 실천에 옮기는데 그게 네. 본질적으로 안에서부터 바뀔 수 있도록 제대로 할 자신이 있는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보시는 것 같아요. 그러면 네. 제가 여쭤보고 싶은 부분은 아까 이제 메모리 반도체 패권이라든지 SK 하이닉스와 삼전을 놓고 앞서 뒤집힌다고 했고 그게 현실화됐다라고까지 말씀을 하셨는데 네. 지금 오늘 이 시점에 사과문이 나왔고 여기서 해석하신 대로 이런 부분들을 좀 손질을 하겠다라는 부분이 어느 정도 좀 정리가 됐다. 그렇게 됐을 때는 이 또한 패권이 뒤집힐 수 있다라고 보시는지요? 그럼요. 훌륭한 분들이 많은 회사니까 충분히 될 수 있습니다. 물론 이제 여기서는 굉장히 중요한 운이 필요하긴 합니다. 남아있는 과제는 뭘까요, 그러면? 운이 더 중요해요. 운이 더 중요해요? 네, 삼성전자한테는 지금 운이 압도적으로 중요한데 이건 무슨 말이냐면 일반적인 디지털 디바이스가 많이 팔려야 돼요. 또는 AI의 앱 중에서 뭐가 하나 터져. 그래서 나 핸드폰 바꿔야 되겠어. 노트북 바꿔야 되겠어. 이거 있으면 됩니다. 그럼 확 풀려요. 그런 저력은 제가 앞서 초반에 물량의 삼성전자라고 말씀드렸잖아요. 어마무시한 물량을 가지고 있는 회사이기 때문에 그거 풀리면 바로 풀려요. 근데 인텔 같은 경우는 그것도 안 풀린 거예요. 왜냐면 일반 디지털 디바이스가 안 팔린 거예요. CPU 판매되는 디지털 디바이스 안 팔리고 일반 클라우드 서버에서 이게 그 GPU로 넘어가면서 이쪽이 확 이렇게 그 업그레이드 수요가 확 떨어지고 이래버리니까 인텔은 너무너무 어려웠어요. 근데 그러면 삼성전자는 안타까운 거는 HBM이라는 새로운 시장이 열렸는데 그걸 못 잡은 건 안타깝지만 기본적으로 사이클상으로 일반적인 디지털 디바이스의 사용량이 늘어나면 그냥 한꺼번에 다 풀립니다. 그래서 그 운이 풀리면 좀 쉽게 갈 거고요. 물론 다시 안이해질 수도 있죠. 돈을 버니까. 근데 그 시간이 얼마나 걸릴지는 모르겠습니다만 네. 이걸 끝까지 밀어붙일 수 있고 그 다음에 최고 리더십이 이걸 인정해 줄 수 있느냐. 이게 핵심적인 요소인 것 같아요. 네. 예. 이 모든 것이 어떻게 진행이 되고 또 어우러져서 어떤 결과를 만들어낼지 또 다 함께 주목해서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2부 오늘 이 시간 곽상준 신한투자증권 광화문 금융센터 부장님과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네,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승입니다. 더 많은 영상을 보고 싶으신 분들은 화면 오른쪽에 있는 구독 버튼을 눌러주시기 바랍니다. 그리고 영상을 보시면서 좋아요는 필수인 거 아시죠? 항상 인포맥스 라이브를 사랑해주셔서 감사합니다.